2025년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연휴를 바로 앞에 두고 캐나다 정부 도처에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스타트업 비자 및 자영이민과 홈케어 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에 이어 사스캐치원 주정부에서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SINP 개편안을 공식 웹사이트에 올렸거든요. 연말맞이 업데이트라 간략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사스캐치원 주정부 이민을 현재 진행 중인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보셔야 할 내용이고요. 관련 없는 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합니다. 주정부가 자신들의 니즈를 위해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마음대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거든요. 특히 레스토랑, 리테일 업종, 운송업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리건대 영상 일부만 보시거나 중간에 끊으시면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모든 변경안의 기본이 된 SK주 2026년 PNP 쿼터부터 알려드립니다. 사스캐치원주 PNP, SINP 2016년 쿼터는 4,761명으로 확정되었다고 SINP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것 말고도 공지글에는 디테일이 좀 더 있는데요. 2025년 3월 당시 2025년 SINP 개편안 공지 때와 before and after로 비교해보겠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마크 밀러 전 연방이민부 장관이 PNP 쿼터를 반토막을 내는 바람에 인원이 3,625명으로 크게 줄었고 PNP 선발 인원의 75%를 이미 캐나다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뽑으라는 제약까지 걸었습니다. IRCC의 표현으로는 In Canada Focus 기조의 일보였죠. 나중에 TO가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761명으로 25년 3월 당시에 비해서 31% 정도 증가했고요. 이번에는 In Canada Focus 75%라는 강제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TO가 추가 배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공지해 두었습니다. 주정부가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걸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주정부가 이렇게 늘어난 재량권을 가지고 직종별 차별 대우를 아주 확실하게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내용 중 첫 번째입니다. SINP는 이미 2025년에도 직종에 따라 여러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2026년에는 이걸 한층 더 촘촘하게 철두철미하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에 따라 Priority Sectors, 즉 우선 선발 직군과 Capped Sectors, 즉 한도가 적용되는 직군의 대우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이 차트와 함께 볼까요? 일단 우선 선발 직군입니다. 귀하신 몸 대접을 받는 급이라 할 수 있죠. 직종으로는 헬스케어, 농업, 광업, 숙련기술직, 제조업, 에너지 기술이 들어가고요. 전체 TO의 절반인 2,381명을 배정하는데 이게 최소 수치입니다. 미니멈이에요. 즉 최소 50%를 우선 선발 직군에서 뽑는다는 거고 이것보다 더 많이 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 선발 직군 인원 중 750명은 SK주 학교를 졸업한 후보자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도 적용 직군입니다. 전체 최대 25%를 여기에서 뽑습니다. 기억하세요. 최대 25%이기 때문에 혹시 우선 선발 직군에서 사람을 더 뽑으면 25% 미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2025년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 숙박업 및 푸드 서비스, 리테일 트레이드, 트러킹이 들어가는데요. 숙박업 및 푸드 서비스가 15%를 배정받고 나머지 두 직군이 각각 5%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14명, 238명, 238명이 배정된 거예요. 진짜 적은 숫자죠. 나머지 25%인 1190명은 기타 모든 분야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치면 제너럴 스트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 개편안의 최고 승자는 단연컨대 SK주에서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 출신으로서 의료, 농업, 제조업 등 우선 선발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우선 선발 대상인 750명에 들어간 거죠. 반면 유학생 출신이어도 레스토랑 직원이나 스트림몰, 휴대폰 판매 등 한도 적용 대상 분야에서 일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한도 적용 직군은 그래도 숙박업, 요식업에 가장 많이 배정해주긴 했는데 모든 직군의 선발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SINP에서는 그동안 특정 직군이 PNP TO를 독차지해 온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선발 인원 제한 대상이 된 분야가 그런 직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 전략적으로 PNP 선발 인원을 분배하는 것도 이유라고 하고요. 그리고 SINP에서는 인원 제한 대상 직군의 TO가 조기 소진될 경우 어떻게 하는지도 명시했습니다. TO가 조기 소진된 직군의 고용주는 연말까지 JAL을 추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SINP에서 똑같이 제한 적용된 직군 중 TO가 남은 직군이 있으면 그 TO를 조기 소진된 TO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똑대어서 읽어보면 당연하고 합당해 보이는데 SK주의 이번 정책안 중에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대목입니다. 그 자기 모순은 이번 개편안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인 접수 시기와 조건 관련 조항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접수 시기와 조건까지도 엄청 까다롭게 잡아서 고용주와 이민자 모두 골치 아프게 생겼거든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내용 중 두 번째이자 좀 전에 살펴봤던 직군별 TO 및 제약 조건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 2025년에 비해서 정책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세밀해졌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인테이크 윈도우즈, 즉 접수 기간입니다. 이전에는 JAF,
Job Approval Form 접수가 개시되면 신청 횟수가 찰 때까지 접수가 계속되다가 인원이 차면 접수가 종료되거나 일시 중단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한도 적용 대상 직군 한정으로 신청 시기와 자격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화면을 보면서 잘 들어주세요. 첫째, 요식업, 숙박업, 리테일 등 선발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캣 직군은 홀수 달에만 JAF 접수를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접수 개시되면 고용주들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열어둔다고 하는데 정확히 며칠 열어둘지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 섹션 마지막에서 보셨듯이 특정 직군의 TO가 조기 소진되면 연말까지 해당 직군의 JAF 접수는 막힌다고 했었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상 끝까지 잘 기억하고 이거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인원 제한 대상 직군만 이런 식으로 홀수 달에만 접수를 받고 프라이어리티 즉 우선 선발 직군 그리고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 기타 직군은 1년 내내 JAF 접수가 허용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어쩌면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민자의 워크퍼밋 기간과 무관하게 자격만 되면 JAF를 접수할 수 있었는데 2026년에는 캡트 직군인 숙박업, 요식업, 리테일, 트러킹 직군 이민자는 보유한 워크퍼밋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만 JAF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 직군과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 기타 직군은 워크퍼밋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JAF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워크퍼밋 만료일이 2027년 1월 1일인 트러커는 2026년 7월이 돼야만 JAF 접수 자격이 생깁니다. 쿡으로 하이웨이지 LMIA로 2년 워크퍼밋을 받아서 2026년 1월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18개월이 지날 때까지 JAF 신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이 정책안이 2027년에도 유지된다면 이 사람은 2028년 중반부터나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제약에 대한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워크퍼밋 기간이 만료돼서 체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민자부터 챙겨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이유일까요? 그럴 리가요. 이러한 조치의 진정한 속뜻 그리고 이번 SIMP 개편안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과 룰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와 모순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SIMP 개편안 역시 복잡하게 꼬아놓은 인원 제한 적용 직군 관련 조항에서 자기 모순이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죠. 아까 살펴보았듯 인원 제한 직군은 홀수 달에만 총 6회 접수를 진행합니다. 워크퍼밋 만료일이 서로 다른 이민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인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모순이 발생합니다. 워크퍼밋 만료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후보자만 지원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 거 아까 보셨죠? 그런데 연중에 TO가 소진되면 연말까지 JAF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7월 JAF 접수 시기에 TO가 소진되면 9월 11월은 아예 진행을 안 한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워크퍼밋 만료일이 6개월 남은 지원자와 13개월 정도 남은 지원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월에서 11월까지 총 TO의 6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눠서 선발하면 그나마 차별 요소가 완화되긴 하는데 그런 연중에 TO가 소진되면 연말까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왜 존재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선발을 중단하기 위한 보험 조항 같은 걸까요? 많은 의문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논리적으로 뭔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보이니까요. 이제 고용주와 관련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SIMP JAF 신청 시에 후보자가 제한 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고용주의 NAIC 코드 또는 실제 종사 업종이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NAIC 코드는 주요 업종과 일치해야 합니다. SIMP 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 코드를 변경하는 행위는 미스리프레젠테이션으로 간주되어서 SIMP 참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이제 이민자의 NOC 코드가 뭐가 됐든 고용주의 직종에 따라서 인원 제한 여부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면 무슨 역할을 하든 무조건 인원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번 SIMP 업데이트는 우선 선발 직군과 인원 제한 직군을 이전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한쪽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다른 한쪽은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하는 것과도 비슷해요. 헬스케어, 농업, 숙련 기술직 등 우선 선발 직군 종사자들은 무려 전체 TO의 50%를 배정받았고 자격 요건만 되면 언제든지 JAF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50%가 아니라 최소 50%고요. 심지어는 SK주 학교 졸업생을 위해서 750짜리를 최우선으로 또 마련해줬습니다. 반면 인원 제한 직군 종사자는 험난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신호등까지 달린 도로인 셈인데요. TO가 최대 25%인데 이 중 숙박업과 요식업의 최대 15% 그리고 트러킹과 리테일에 각각 5%씩 배정을 합니다. 또한 인원 제한 직군은 홀수 달에만 JAF를 신청할 수 있고요. TO가 조기 소진되면 접수 일정도 연말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게다가 이 인원 제한 직군은 워크퍼밋 만료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사람만 JAF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SK주정부에서는 모두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워크퍼밋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을 우선 배려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정말 모두에게 공정한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엔 좀 문제점과 모순점이 좀 확실히 보이죠. 홀수월의 인원 제한 대상 JAF 접수를 열 때 월별 티어를 균등하게 분산해줘야만 그나마 공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는 고용주의 종사 업종에 따라서 이민자의 인원 제한 직군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고요. 고용주는 함부로 NIS 코드를 바꾸면 안 된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원 제한 직군에 이미 종사 중이시라면 2026년에도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크퍼밋 만료 시기와 JAF 접수 가능 시기를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반면 SK주로 새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번 개편안이 주는 명확한 신호를 읽으시고요. 이에 맞춰서 행동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정말 신호는 명확합니다. SK주에서 중시하는 우선 선발 직군 쪽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게 고려할 만하겠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할게요. 아니요. 상업적인 광고가 아니라 SK주 공식 웨비나 광고입니다. 이번 공지가 뜬 SINP 공식 FAQ 페이지 상단 노란 박스를 보시면 SK주 이민자와 고용주 대상 웨비나 일정과 링크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여를 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저는 작년에 여기 참가해서 실제로 웨비나를 듣고 그 내용으로 라이브 방송을 찍었죠. 이번에는 근데 이게 일정상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별도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릭 몇 번이지만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